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선거 이야기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양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는 흔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핵심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미 선거의 시계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은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모선 놓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선거의 숨은 매력을 쏙쏙 찾아 전해드립니다. 네, 지은 씨, 저희가 지난 1회에서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죠? 네, 이번 시간에도 선거의 여러 모습을 되짚어 볼 텐데요. 바로 기록으로 보는 선거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 해의 선거를 치르면서 그만큼 많은 기록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면서 올해 선거를 유추해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우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 풍경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총 39건의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유세 활동과 투표, 또 개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저희도 잠시 같이 보면서 그 시절의 생생함을 느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투표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죠? 네, 요즘에는 이 편한 옷차림으로 투표를 하러 많이들 가는데요. 과거에는 이 저고리에 치마까지 곱게 차려입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투표를 기다리는 긴장된 표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수원시 남문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한자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요. 또 맞춤법도 지금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현황판도 확인해 볼까요? 이 선거 개표 과정은 모두에게 가슴 졸이는 순간인데요. 득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접하는 방법이 신기하죠. 이 후보자의 득표 사항을 수기로 현황판에 적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그 시절에는 일일이 손으로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면 보시면서 그 시절 향수를 떠올려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선거는 이렇게라는 주제의 뉴스도 제작돼서 상영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새 헌법과 4.5 혁명의 정신으로 제2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오는 7월 29일을 기해서 전국 일제히 실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행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합동 정견 발표비를 갖게 됩니다.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아무도 엿볼 수 없게 돼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게 되는데 선거인은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 투표는 끝납니다.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을 밀봉해서 자물쇠로 잠그고 봉안건마다 도장을 찍어서 구시군 선거위원회에 호송하게 됩니다. 같은 데 다른 옛날의 선거들 어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나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려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역시 이미 여러 기록들을 세우고 있죠. 네, 이번 선거에서는 17개 시 도지사를 포함해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의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4,278만 4,21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구마다 4장에서 8장까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권자 1인당 투표용지 7장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네. 정말 대단한데요. 이 밖에 다른 굵직한 기록들은 티브로드 선거 전문가 6.13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6.13 박사님! 안녕하세요. 선거에 대해 궁금한 점은 바로 저 선거 박사 6.13이 싹 다 알려드릴게요. 선거의 재미난 기록들 궁금하다고요? 자, 표 함께 볼까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1948년 실시한 제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려 95.5%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줄곧 하락 추세를 보여 14대 총선에서는 71.9%, 다시 16대 총선에서는 57.2%를 기록했으며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46.6%에 그쳐 최저 투표율에 5명을 남겼습니다. 19대는 54.2%, 그리고 20대는 58%까지 올랐는데요. 아마 사전투표제도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5년 실시된 제1회 선거에서는 68.4%, 제2회 52.7%, 제3회는 48.9%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시즌과 겹쳐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적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제4회 51.6%, 제5회 54.5%, 그리고 제6회 59.5%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60%를 넘길 수 있겠죠. 지금까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자는 1954년 만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요. 최고령 국회의원은 만 85세의 금배지를 단 14대 문창모 의원이었습니다. 최고령 국회의원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다선 의원은 부선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준규 그리고 김종필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또 어떤 기록들이 세워질지 기대되는데요. 저 6.13 끝까지 선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6.13 박사님께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좀 투표율이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당선된 사람은 우리의 대표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50% 수준의 투표율 속에서 득표율 50%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정치인은 4명 중 1명에게서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이 사실 다른 3명의 주민들은 해당 정치인을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투표율을 올리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 앤소니 다운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경우 이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잊지 말고 투표합시다. 네. 네, 한 번쯤 들어보셨다고요? 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선거 정보 한 방에 알려드립니다. 재미로 보는 선거백서 펼쳐볼까요? 오늘 소개할 선거 용어는요, 바로 치킨호크. 매를 흉내내는 닭이란 뜻으로 전쟁 등 군사력 강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정작 군복무는 하지 않았거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을 뜻합니다. 지난 2015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군 면제 사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재조명된 바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병역 문제에서도 깨끗한 후보들을 고르는 현명함이 필요한 이유겠죠. 여러분, 당무선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저도 조금씩 배우면서 선거 전문가가 되는 기분인데요. 진영 씨는요? 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선거 날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선거의 또 다른 모습과 함께 찾아올 텐데요. 선거 광고에 숨겨진 전략들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포스터와 선거송, TV 광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까지 세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는 선거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선거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